이제 대출이나 뭐 부실, 아까 연체율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언젠가 터졌을 때 그 방지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 같은 걸 쌓아 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급할 때는 급한 불을 끄는데 좀 쓰이는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특별 대손 준비금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뭔가 도입할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적립을 해달라라는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필요할까요? 지금? 네,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지금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연체율이 막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출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 하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는 한계 차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네. 그래서 가계부채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 사업자랑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지금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내수 소비도 침체가 돼서 개인 사업자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을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 대출 역시 연체율이 뭐 0.01%에서 0.02%로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에 네. 증가를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체율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은 이게 연체가 시작되다가 나중에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그러니까요. 대출이.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회수를 할 수가 일부 회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도 쌓고 대손 준비금을 쌓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특별 대손 준비금을 쌓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득을 갖다가 자본금의 형태로 쌓아놔라 이거죠. 배당으로 줘버리거나 주주에게 아니면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줘서 다 이익을 갖다가 없애버리지 말고 특별 대손 준비금이라고 해서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연체가 점점 커져서 부도가 날 경우에 그래서 원리금이 회수가 안 될 경우에 그때 이거를 사용해라 자본금으로 가지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적 자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그런 거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최근에 은행에서 아까 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내 은행이 과점 시스템입니다. 뭐 메이저 4개 지주회사가 은행 산업 전체를 독식하다 보니까 뭐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지 않는 서비스의 질 상승은 높진 않지만 뭐 자기네들은 예대 마진으로 많은 수익을 얻는 이런 상황 하에서 거기다가 이제 공적 자원까지 투자하게 만약에 되면 안 되니까 많은 수익을 이용해서 미리 이거에 대한 대비, 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서 특별 대손 준비금을 추가로 더 쌓아라 이런 식의 정책 개입을 하는 거라서 그런 목적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신 교수님? 뭐 특별 대손 준비금 이런 것까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죠.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 작년에 성장률은 사실상 뭐 2.6 정도 나온 걸로 보이지만 그 2.6보다도 훨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태는 지금 거의 뭐 사실상 저는 부도 상태에 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으로 긴급금융도 주고 그다음에 뒤로 부채를 미뤄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특별 대손 좀 늦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늦었다. 예,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청와대 언급대로 하면 상생금융이에요.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해라.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앵커께서 시작하시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비난을 경고장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게 은행에 대한 경고장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금융감독 기능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은행에 대해서 우째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저 그런 감독기관에 향한 네, 그래서 메시지다. 감독기관들이 감독기관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 그런 어떤 기능을 철저히 역할들을 하고 해라. 그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인 책무를 스스로 좀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채찍질을 한 거란 말이죠. 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지적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 법을 보면요. 거의 모든 경제법의 1조가요. 뭐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의 어떤 성과급 지급이나 그동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정말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는가 좀 진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자성을 삼아야 된다. 전 이게 이번에 포인트인데 이게 어디로 흘렀냐 하면은 공공재냐 아니냐. 그다음에 뭐 이게 관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흘러간 것은 네. 저는 이것은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번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첫째 은행들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상생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가를 스스로 성찰하고 정부 당국이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대안들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건 독려한 것이라고 봐서 저는 관치도 아니고 경고장도 아니다. 경고장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